실전 문제 세 번째 거 봅시다. 아래 박스에 있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근거하여 가나다에 나온 행위자들의 전쟁 참여 결정에 대해 논평하시오. 논리적으로 평가라는 얘기. 자, 실전 문제 3.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 6월. 여기서 박스에 있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근거하여 했으니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무엇인가 제시를 해야죠. 왜? 이곳이 뭐가 되니까? 논평의 근거가 되니까. 논평의 근거, 논평의 기준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 나, 다를 각각 다 논평해야 돼. 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다에 대해서. 이게 선생님이 박스에다 그리듯이 여러분 연습지 같은 데다 이렇게 그리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걸 채워 들어가는 거죠. 채워 들어가는 거야. 큰 틀에서 그걸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에 맞게. 아까 그 현재와 미래의 관계 같은 게 진짜로 유학식으로 답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계율을 안 짜고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그냥 요약을 해버린다고. 사실 물어봤어야지. 뭐라고 물었어야 됐겠어요? 현재와 미래의 관계에는 뭐라고 얘는 얘기를 할까? 이렇게 묻고 그거에 대한 주제어를 제시해야 돼. 주제의 문장을. 그 결론 문장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제 그거 없이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단순 요약이 되는 거야. 단순 요약. 자, 합리적 행위자 모델. 국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국가 혹은 중앙정부가 선택한 행동이다. 여기서 행위자는 합리적이고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 혹은 정부이다. 이 행위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일관된 효용 함수, 즉 단일한 선호집합과 단일한 선택지, 그리고 각 대안으로부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예상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행동은 행위자가 처한 전략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선택이 되는데, 행위자의 전략적 목표는 주로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이 선택지를 구성한다. 자, 선택지에 포함된 행동을 취할 경우 일련의 결과가 초래되는데 각 결과는 전략적 목표에 비추어 수익과 비용을 동반한다. 합리적 행위자는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비추어 가장 큰 효용 가치를 가져다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일단은 여기 박스에 있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따르면 일단 합리적 행위자는 일단은 뭐 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딱 가장 큰 효용과 가치를 가져다주는 대안. 가장 큰 효용과 가치를 이걸 가져다주는 이 대안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합리적 행위자는 따라서 한 나라 혹은 그 대표가 특정한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은 그 나라 또는 행위자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극대화하는 수단. 극대화하는 수단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목적이 지금 뭘로 주어졌습니까? 목적이 여기서 볼 때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이죠. 중단에 있는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입니다. 요걸 목적으로 삼아서 이 목적을 달성할 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 거란 말이야. 그지? 지금 여기서 국가를 이제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을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준이죠. 그러면 이제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걸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자, 봅시다. 이제 요 내용이 요것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 자, 그 다음에 가를 봅시다. 가에서는 뭡니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전쟁이 될까요? 우리가 바다에서 이겨 그들의 함대를 유지해주는 재원을 탈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손해만 볼 것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특히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될 테니 명예롭게 휴전조약을 맺을 수도 없을 것이요. 자, 지금 이제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다에서 그들을 이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바다 해전에서 승리를 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것은 손해만 온다. 손해가 와요. 손해만 볼 것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특히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될 테니 명예롭게 휴전조약도 손해를 보고 휴전조약도 어떻게 된다? 이것도 맺을 수가 없다.
아무튼 우리는 그들이 나라를 약탈하면 전쟁이 금세 끝날 것이라는 그릇된 희망에 고무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나는 우리가 이 전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지 않을까 두렵소.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전이 되죠. 장기전이 돼서 자식들도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테네인들은 자신만만한 만큼 자신들이 나라에 집착하거나 신병들처럼 전쟁에 겁먹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오. 하지만 내 말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전쟁을 하면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내 말은 그들이 우리 동맹국에 해를 끼쳐도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그들의 음모를 눈감아주자는 뜻이 아니요. 눈감는 게 아니라 뭐다? 그러니까 전쟁을 그냥 피하기만 하자 이런 대안이 아니라, 내가 권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손에 무기를 들 것이 아니라 사절단을 보내 우리의 불만을 전하되. 자, 그러니까 이게 전쟁은 이것은 뭐다? 대안이 될 수 없고 사절단을 보내자. 이 사절단 보내자, 이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자는 거지. 이 대안이 있으니까 이거 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전쟁도 어디 갔어? 사절단을 보내 우리의 불만을 전하되 전쟁도 불사하겠다거나 그들의 행위를 묵과하겠다는 뜻을 너무 분명히 밝히지 말고 준비할 시간을 벌자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해군력과 재력을 증강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헬라스인들이나 비헬라스인들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동맹국을 구해야 할 것이죠. 동맹국을 구하긴 하는데 일단 사절단 먼저 보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자. 전쟁이 대안이 되진 않는다. 자, 어떻습니까? 합리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하죠. 왜? 뭘 따지니까? 국가 안보하고 이익을 따지고 있지. 실제로 이 전쟁을 명분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전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잖아.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이렇게도 안 되면 그 전쟁을 할 수도 있겠지, 외교적으로. 근데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승리를 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가능성을 볼 때 패배를 보면 손해를 보고 휴전력도 못하게 될 것이고, 자칫하다가는 장기전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러고선 우리 자식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국가 이익에 상당히 해를 끼치는 그런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여기서 가의 화자는 가에서 말하는 이 아테네라는 국가, 여기는 어떤 건가요? 합리적인 행위자가 되어 있죠. 합리적 행위자라고 말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국가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안을 계산하고 따져서 선택하고 있지. 그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나. 우리는 다른 국가의 침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평화와 전쟁 중 무엇이 보다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수호를 위해 정확히 어떤 수단을 취해야 할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자, 조국의 수호를 위해. 이건 뭐예요? 국가 안보네. 자, 그런데 러시아 귀족층이 피 속에서 들끓고 있는 러시아 전제주의가 승리를 거둔다면, 그런데 지금 러시아 전제주의가 승리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민족이 독립이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부분 위험에 처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독립이 이제 위험해진다. 이렇게 썼어요. 안보와 관련은 되겠네요. 그런데 그러하기에 이러한 위험을 막아내고 우리 조국의 문명과 독립을 수호할 임무가 이거지. 조국의 독립과 민족 수호의 임무가 있다라는 거죠.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주장해왔던 바, 독일이 위험에 처할 때면 언제든 우리에게서 의지를 구할 수 있다는 우리 주장이 타당한 것이었음을 이제 보여주어야 한다. 의지를 구할 수 있다. 뭐 하는 거야? 위험에 처하면은 결연이 일어나서 싸워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지. 우리 입장은 국제노동운동이 토대가 되는 신념, 즉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독립 및 자국방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변함없이 지지해왔다. 그러니까 이제 자국방어는 뭐예요? 이것은 권리라고 그랬죠.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 자, 지지해온 그 신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는 모든 전국전쟁을 비난하는 바이다. 이와 동시에 전국전쟁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된다? 러시아 전제주의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우리는 우리 국가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전국 전쟁은 옳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이 결정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합리적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근거에서 본다면은 얘는 합리적이진 않아요. 왜 합리적이지 않을까? 여기에서 얘하고 차이가 대단히 크지. 어떤 차이가 있어? 얘는 전쟁을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올지를 계산하죠. 이런 것도 하나씩 따져보잖아. 얘는 그걸 따지는 게 있어 없어? 뭐만 있는 거야? 국가를 수호하자. 국가를 수호하자라고 하는 뭐만 있는 거야 지금? 대의 명분만 있는 거지. 그지? 이 대의 명분만 쫓고 있는 거라. 전쟁을 해서 이긴다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패배할 가능성, 패배의 경우, 승리의 경우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런 다른 대안까지도 고려를 하잖아. 외교적인 노력까지. 근데 이러한 다른 외교적인 노력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다른 대안의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하는 바도 없고 단순히 조국을 수호하자라고 하는 대의만을 가지고 대의 명분이라는 건 그거죠. 대의 명분이 뭐야? 이거 옳은 일이지, 그지? 큰 올바름이죠. 명분이야. 이름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의가 있어야 나라를 지킨다라는 그거에 맞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자. 지금 이렇게만 얘기한다. 목숨 걸고 싸웠을 때의 피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나오는 바가 없단 말이야. 이 제시문상에서. 그래서 얘는 합리적 행위자의 모델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제시문 다를 봅시다. 제시문 다. 자, 1940년에 일본은 기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1940년 7월에 나온 육군 참모부의 전략계획은 영국과 미국의 일본에 대한 압력이 급격히 증가할 게 명확한 유럽에서의 전쟁 종식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뭐라고? 1940년 7월에 이 전략계획은 뭐냐면은 일단은 보면은 영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영국과 일본에 대한 압력이 급격히 증가할 게 명확한 유럽에서의 전쟁 종식.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전쟁이 종식되면 이제 일본으로 화살을 돌려갖고 압박을 할 거라는 얘기죠. 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본은 자생적인 경제력을 갖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현재의 우호적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제 현재가 기회다. 현재가 우호적인 기회라고 합니다. 왜 우호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해군력 증강이 시작되고 미국이 일본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한 후 일본의 강경파들은 일본의 취약성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 도조 히데키 일본 총리는 1941년 11월 12일에 당시 일본 정부 고위층이 공유하고 있던 기본적인 시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2년 후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군사적으로 사용할 석유가 남아있지 않아 우리 해군 함정들의 발이 완전히 묶일 것이다. 또한 서남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방위력 증가, 미 해군 함대의 확장,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중국과의 전쟁 등 셀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또는 유럽에서의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있게 되면 좀 안 된다는 얘기지. 지속되고 있을 중국과의 전쟁 등 셀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우리가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2, 3년 안에 우리는 석유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자, 당시 일본 정부는 기회창이 닫히고 있다는 그 다음 서술이라고 뭐 나왔냐? 뭐라고? 기회창이 닫히고 있다는 뭐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조급함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됩니다. 조급하게 결정 내렸어요. 조급하게. 지금 초조해진 거죠. 이제 유럽에서 연합군이 이길 것 같고 그 이길 때 자기네들 지금 중국하고 전쟁하고 있고 거기다가 만약에 나중에 모든 화력을 태평양 쪽으로 집중하게 되면 질 것 같고 자기네는 석유가 부족해지고 있고 원래 초조해지면은 조급한 결정을 합니다.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야. 이미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보면은 예상되는 어려움을 계산하고 있는 듯이 보여. 이게 마치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사실상 얘네들이 저기가 없다고. 지금 빨리 전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미국에 그래서 이제 진주만 습격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지? 그 습격하게 되는 거에 대해 그 이제 조급하게 결정을 내린 거죠. 가미카제 가갖고서 막 때려 박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거 얘네들이 그러면 거기를 때리면은 미국의 그 함대가 진짜 완전히 망가져갖고 전쟁을 수행하지 못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못했잖아. 물론 상당 부분 파괴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얘네들이 즉각적으로 반격을 가할 수가 있었단 말이지. 그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저쪽에서도 중국 전쟁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유럽 열강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을 때 거기에다가 이런 노력은 왜 안 하나? 외교적인 노력이든지 다른 대안에 대해서 이거 기회창이 닫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급하게 결정을 한 거죠. 기회창이 닫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은 다른 기회들을 더 염두에 두고서 그것을 이제 가능성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얘는 여기에서 이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조급함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한 거지. 그지? 합리적으로 실제로 이제 전쟁 수행에서의 전쟁만 하면 만사 다 해결되나? 그지?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수행했을 때 전쟁 수행 시의 얘네들도 이제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패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계산을 해놨어야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얘네들처럼 사절단 보내듯이 외교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것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그래서 얘네들도 어때요? 일본 정도? 일본도? 얘네들도 합리적인 행위자 모델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근거를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서술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분량이 지금 800자 정도니까 여기가 요거 정리하면은 이게 한 150에서 많이 나와야 한 200자 정도 나올 거예요. 200자 정도. 그럼 880자 정도까지 보고 쓰면은 한 700자 700자 정도 이제 생각을 하면 한 250자 내외로 해갖고서 서술하게 되면 거의 떨어질 겁니다. 선생님 때는 한 150자 정도에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갖고서 이제 요 해설은 마칠게요.